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첫 코너.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휘휘 전해드리는 코너.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에 쏙쏙 박히게 휘휘 저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첫 소식 국회로 가보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이제 2시 그렇죠. 이제 막 열렸군요. 열릴 예. 최상병 특검법 표결 앞두고 있는데 여야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요. 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 무기명으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네.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오면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는데 네. 여야 모두 일단 가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이탈표 규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본회의 전 의원총회 열고 막판 표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탈표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9표 예상했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사람 1명, 또 3명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반란표, 이탈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까지 모두 5명인데 네. 여기에 플러스 4명,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예, 아까 전화 안 받는 분이 한 4분 계시다고. 네. 아마도. 맞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해병대원 특검 제2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어요. 네. 하의원은 내부에서 비윤계로 그렇죠. 분류되기 사실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죠.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라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참 이 특검법 결과 정말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회의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압도적인 찬성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결과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얘기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중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네. 진행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네. 황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자 진행자가 재차 황 위원장 본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를 묻자 황우여 위원장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면서 불출마가 맞다라고 답했어요. 큰 뉴스였네요. 네, 아주 빅뉴스가 될 그렇네요. 뻔했지만 네. 이렇게 황우여 위원장이 인터뷰가 끝난 뒤 몇 분 뒤에 전화를 걸어서 착오였다. 정정해달라. 정말 라고 해프닝이었네요. 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황 위원장은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라고 한 거였고 그렇게 오해하셨구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묻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방송 직후 또 국민의힘이 금일 황우여 위원장의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와 관련해 바로 잡는다라며 기자들에게 정정 공지문까지 보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차려봤다가 끝내 사망한 훈련병 사인이라든가 새롭게 밝혀진 내용 있습니까? 네, 어제 이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이 훈련병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이게 명확한 사인은 아니고 추가 검사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횡문근 융해증 이게 뭐냐면 네.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아이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만약 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되면 네.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훈련병이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됐어요. 9일. 맞아요. 아휴.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받았고요. 네. 20kg 정도 나가는 완전 군장을 맨 채로 팔굽혀펴기 또 1.5km 운동장을 돌았다고 하는데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이 완전 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는데 네. 부보 그러니까 뛰기까지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5km를. 네. 또 사고가 발생한 당시 인제군 기온이 27.4도였대요. 네. 무척 무더웠다고 했고요. 질병청이 오늘 이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는데요. 이게 온열 질환 통계 보고일 뿐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육군은 이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 조사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입니다. 네, 참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이제는 군이 자체가 조사를 못하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결론이 난 거네요. 예. 그리고 다음 소식 보는데 이 소식 진짜 이거 부러운데 아니 청약 통장 만점자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그게 뭐예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 이 청약 만점자가 나온 거라고 해요. 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청약 통장 만점자가 나온 건데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원.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다고 하네요. 총 35,076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청약홈이 28일 발표한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가구의 당첨자의 청약 점수가 84점이었는데 네. 이 점수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점수라고 해요. 네. 7인 가구가 최소 15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고요. 이야, 네. 완벽하게 그러면 이거를 유지했네요. 네, 이 조건을 모두 와. 충족을 한 겁니다. 쉽지 않던데. 네, 분양가는 필수 옵션 포함해서 19억 5,638만 원이고요.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대는 40억에서 4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로또군요. 정말 억소리 나죠.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부러움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일단 제가 두 분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주선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네. 주성의 경지라 주성의. 소주 두세 병까지는 가능합니다. 오, 전 이익상 소주 두세 병이요? 네. 전 소주는 아예 못 먹고요. 글쎄요. 맥주 2잔? 맥주 두 네. 잔이요? 네. 맥주 두 잔은 지금까지도 주문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소주 두 잔만 주세요도 가능해집니다. 네, 저처럼 또 이익선 앵커님처럼 주량이 약하거나 네. 또 술값이 부담되는 분들 또 네. 적은 양으로 혼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지금 잔술 얘기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본론을 좀 뒤늦게 이렇게 이어드리게 되는데 네.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파는 잔술 판매가 오늘부터 모든 식당에서 주류 주종을 가리지 않고 가능해지는 그럼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 잔 주세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서 네. 법적으로 모든 주종에서 한 잔 주세요가 가능해진 거고요. 네. 그동안은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원칙으로 가능했지만 그렇죠. 네. 네. 앞으로는 다 되는 거고 소주, 막걸리 등은 잔에 담아 팔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그동안에는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못했죠. 수도 네. 있었다고 어머,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위생상 문제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근데 사실 술 잔뜩 시켜놓고 남겨서 소주 하나 따고서 한두 잔 마시고 그걸 버리게 되면 그거 다 환경 오염 그런 적도 아닌가요? 있었어요. 사실 예. 저도 버려지는 고백하는 술도 건데.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소비자 반응이 좀 어때요, 근데? 의외로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방금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위생상의 문제를 삼아서 위생관리 측면에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럴 있더라고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땄다가 보관해야 되니까. 오래 뒀다가 네. 술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맞습니다. 또 식당 등 술을 파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관리하는데 부담이 되고 또 관리 비용도 늘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잔술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쪽 다 싫어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땄으면은 그걸 보관하는 전용 냉장고를 또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전용 냉장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는 건 그냥 완성태로 돼 있는 거 있지만 네. 잔술은 잔술 보관 냉장고가 따로 있어야겠죠. 따로 있군요. 일단 그래, 땄으니까 땄으니까. 선도를 유지해. 말하자면 뭐 공기청정 같은 걸 또 유지해야 되니까. 역시 술에 진심이셔요. 죄송합니다. 정말 술에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잘못 관리를 하면 이게 맛이 좀 변질될 수도 있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막걸리 같은 술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찬반이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 상상만 해도 좋은 소식이라는데 궁금해지네요. 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인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네. 86.7%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나 역시. 네, 역시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죠. 네. 직급별로 보면 대리급, 과장급, 사원급, 부장급은 모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는데요. 네. 이거 재밌습니다. 왜요? 임원급은 65.3%로 다른 직급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나와서 일해야지 대우받으시면서 그런가? 왜 그렇죠? 아니 직원들이 좀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 네. 주 4일제가 긍정적인 이유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 균형이 정착될 수 있어서 80.3%로 네. 1위였습니다. 반면 주 4일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YTN 라디오 말고 다른 라디오를 진행할 때 이제 네. 임금 그때 왜 일주일 몇 시간을 제한했던 그 기간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의외로 그걸 환영하시는 분보다 저는 더 일해야 먹고 살아요. 노는 날 놀면은 돈이 더 들어가요. 저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라는 취지의 답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200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주 5일이 도입됐고 네. 그 전까지는 토요일도 반 근무한다라서 반 공일을 했어요. 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같은 게 맞아요. 있었지만 예. 2000년 직전까지는 네. 토요일도 반을 근무했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뉴스입니다. 맞아요. 프리랜서들도 사실 일하는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안 놀고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있죠. 본인 네. 선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어요. 본인 선택에 맡기면 좋겠는데 두 분은 주 며칠 일하세요? 저는 뭐 우리 이슈인 피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15분에서 3시까지 YTN 라디오 94.5MHz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전 주말도 해요. 주말도 네, 우리 아니 최수영 평론가는 진짜 프로그램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제가 뭐 주 6일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하루 정도 내도 됩니다. 좋습니다. 휘핑 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휘핑 퀴즈 준비하셨죠? 네, 오늘부터는 술집에서 소주 한 잔만 주세요. 당당히 외치셔도 됩니다. 술을 잔에 따라 판매하는 이른바 이것이 허용됐기 때문인데요. 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잔술, 2번 술이 술술, 3번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최성수 씨의 노래 혼술. 네, 잠시 후에 최성수 씨가 이 혼술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예. 많이 해주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술을 잔에 따라 판매하는 이른바 이것이 허용됐기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1번, 잔술, 2번, 술이 술술. 3번.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최성수 씨의 노래 혼술.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퀴즈에 대한 또 힌트를 드려야 되는 또 좋습니다. 시간이 왔죠. 네. 제가 힌트 요정 이렇게 이제 별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요정치곤 조금 이제 제가 체격이 있습니다. 못 날아. 요정이 못 날아. 못날 걸어다니는 요정. 네, 힌트 요정 자, 나와주세요. 힌트 들어갑니다. 오늘 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술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많은 그 의원들이 네. 속이 상해서 마시든 기분 좋아 마시든 네. 어찌 됐건 제발 좀 병술 마시지 마시고 잔잔한 술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입니다. 네, 잔잔하게 좋습니다. 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음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어두었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창 모두 열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초반에 이런 문자 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 전해드리고 갈게요. 7479님이 샵 0945번으로 어쭈쭈 한 일주일 손발 맞추더니 이젠 찰떡처럼 짝짝 달라붙는구만. 두 분의 케미 앞으로 쭉 보여주시길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하셨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군이에요. 한 잔해.